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자 김원숙입니다. 자, 참 이렇게 짧은 문장조차도 좀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술자 공부하는 데는 최소 200시간을 기본 어떤 이론을 하는데 200시간을 들여야 된다라고 해요. 옛날부터 그런 소리가 있었죠, 그죠? 지금은 이제 좀 더 들여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뭐 270시간 뭐 그 이상은 해야 이제 조금 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15분 한 16분 정도 하니까 여러분은 한 몇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이거 몇 강까지 하실 예정인가요? 하던데 저는 몇 강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여러분이 관련법에 관한 물 내용 가지고 할 건데요. 저번 주에 우리가 LID 기법, 그죠? LID 어떤 저영양 개발하면서 물이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에서 우리가 투수성, 그러니까 우수 유출이라는 개념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포장을 많이 하게 되면 불투수성 포장을 많이 하게 되면 물이 빨리 투수가 안 하고 배수가 되는 거죠, 그죠? 옆에 배수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배수성 포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수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바로 빠지죠, 그죠? 집수정을 통해서 하천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유출 개수를 계산을 해서 도시의 단지에 인구가 몇 명가 들어갈 걸 계산을 하고 그 인구 들어가는 걸 계산해서 포장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술 개수를 계산을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수라든지 이런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럴 때, 자, 우리 도시 계획이 실제로 계획 같지만 수학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 이제 그게 우리가 물을 다루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때 우리 했던 거 조금 복습을 안 하고요. 이번에 물환경 보존법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물환경 보존법에 보면은 여기에 물환경 보존법에 관한 기준 내용 다 찾으셨죠? 여기에 보면 물환경의 의미 해가지고 일반적 의미와 환경 불용 해갖고 나오는데 자, 제가 간단히 적은 만큼 굉장히 축약된 내용이면서도 엑기스예요. 필요한 내용만 딱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공부하는 어떤 내용들에 왜 이런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문장을 제가 뽑았는가를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일반적 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환경불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환경불용이라고 했다는 것은요, 이게 지금 환경보전법뿐만 아니라 환경부 소속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물환경보전법은 환경부에서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사람과 생물이 생육하는데 관계되는 물이라고 했어요. 사람과 생육하는데 물 안 먹는 어떤 생물이 있나요? 그죠? 숨 안 쉬는 생물이 있나요?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물과 생육하고의 관계, 환경 불용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물과 생육에 관계되는 부분이면서 여기에 보면 공공수역에 속해 있는 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수생태계 어떤 총칭의 어떤 물 환경이라면 물환경 보존법에서 여기에 관계되는 물을 전부 다 관리를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 스케일은 돼야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제가 이걸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그렇다고 푼다고 해서 제가 엉뚱하게 푸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했던 어떤 부분들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생물과 생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와 단지의 어떤 개념으로 본다면
도로 들어가죠. 하천 들어갑니다. 산 들어가고요. 거기에 우리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 가정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가정에 물건을 대기 위해서 산업이나 공장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정도만 잘라도 얼마나 많은 게 들어오겠어요. 우리 여러분 저모형, 비저모형 많이 들었어요. 저모형은 뭐예요? 저모형은 딱 규칙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오염.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이게 계산이 딱딱 되는 오염, 그죠? 공장은 지대가 몰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저모염이라고요. 비저모염이라는 건 뭐죠? 계산할 수 없는 어떤 오염. 그죠? 비저모염 예를 들면요, 축산 어느 정도 축산은 또 계산은 됩니다. 근데 한두 마리 소 키운다든지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죠. 돼지 축사도 한두 마리 뚝뚝 떨어져서 키운다든지. 자, 특히 멍멍이, 그죠? 멍멍이 키운다든지 닭이라든지 뭐 이렇게 각 가정도 아니면서 공장도 아니면서 그죠? 뭐 좀 많이 키우고 이렇게 파는 이런 곳이 있죠. 자, 그런 곳이 전부 다 나오는 곳 비점 오염입니다. 그죠? 자, 그 중에서도 이런 것도 있지만 자, 도로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도로에 차가 다니다 보면요, 타이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부속품 빠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기름 유출 안 될 것 같아요. 다 기름 유출됩니다. 자, 그런 것도 비에 다 섞여서 내려오죠. 자, 그런 것도 우리가 비점 오염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게 모여서 어디로 가나요? 하천으로 빗물하고 섞여서 우리나라는 배수형이죠. 콘크리트 투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불투수기 때문에 전부 다 배수를 하수구를 통해서 집수구를 통해서 전부 다 하천으로 쫙 모이게 되죠. 그래서 하천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저모염원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천으로 빠지고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 하천으로 빠지죠. 그죠? 도랑을 통해서 하천으로 빠집니다. 자, 이거는 뭐 물론 깨끗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그 다음에 가정에서 나오는 물도 아니면 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뭐 폐수도 있고 오수도 있고 이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물들을 다 어쨌든 물로 다 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물들을 우리가 집에서 쓰는 물들 지금 저모형, 비저모형 그래서 이런 오염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하천 이런 것 정말 저모염은요 공장이나 이런 산업의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실제로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질 오염을 배출하는 규제를 만들고 오염 총량제 이거는 뭐 그 물질의 어느 공장마다 딱 집단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수질 오염 어떤 총량제를 만들 수 있는 건 규제가 딱딱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비저모염은 불가능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비저모염은 아까처럼 문제점의 어떤 문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다시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서, 무수 처리를 해서 우리가 상수를 만듭니다. 그죠? 집에서 상수 기준이라는 것이 먹는 물 기준이라고 해줘 있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수경 시설로도 씁니다. 도시의 수경 시설 요즘은 수경 안에 어떤 물 시설 안에 놀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는 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부터 이제 들어가면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은 조금 이따 하고요.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오늘은 제가 수경 시설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이게 전부 다 나중에 우리가 저기 아까 4대강하고 그 다음에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하고 이게 전부 다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은 어디서 한다고요?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다고 그랬죠. 수경시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경시설이라는 것이 물놀이 우리가 적용해서 살 때는 물놀이터, 그죠? 물놀이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도시에서 하는 거, 그죠? 도시에서 하는 물놀이. 그 다음에 생태놀이터. 생태놀이터 이래가지고 우리가 적용해서 어떤 두 개의 구분이 있습니다. 자, 어디에 지금 뒤에 보면요.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하고 관계되는 것은 다 어디 산다고요? 환경부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은 요즘은 전부 다 접촉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물을 사용하면 무조건 어떤 수경시설에서 물놀이 수질 기준으로 이렇게 먹는 물 기준으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관리법에 따라서 먹는 물 관리법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준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수질 검사를 의뢰를 해서 각각 측정 항목별로 여러분이 수질 적합에 한지 안 한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연못 그 아파트에 연못이나 분수를 할 때 사람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연못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물놀이 어떤 먹는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사실 수질 검사를 다 의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수질 기준이 나옵니다. 물놀이형, 먹는 물, 지하 상수도 기준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에 수소이온, 그 다음에 탁도, 대장균수, 잔류염소. 자, 근데 여기서 먹는 물은요, 더 기준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환경부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이 내용들이 엄청 많고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제 요만큼만 들어가도 사람의 어떤 생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시고 저는 여기에서 단순 비교했다는 거. 제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수질 기준도. 근데 좀 더 제가 더 간단하게 만들었다는 것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기서 이제 수소이온 여러분들은 시험 치실 때는 이런 것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놀이하고 먹는 물 정도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탁도라든지 물놀이형은 먹는 것에 비해서 좀 더 탁도가 있죠. 그죠? 대장균 수도 실제로는 먹는 물은 아예 검출되진 않는데 물놀이형은 그래도 조금 있어도 된다. 그렇지만 어떤 균에 노출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염소 기준 하나는 2하고 하나는 어떤 기준치 안에 들어가는데 먹는 물과 물놀이는 잔류염소가 거의 그 안에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대비의 관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물놀이하고 지하 상수도의 관계하고 먹는 물 기준. 그래서 뭐 숫자가 뭐 어떻다 이렇게 그걸 막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먹는 물과 물놀이형의 어떤 기준이 어디가 더 강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대비하고 보시라고 지금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생태 놀이터 조성 가이드라인도 우리가 환경부에 들어가서 보면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목적 나와 있고요. 역할도 지금 나와 있죠. 도시 짜투리 땅 활용하는 곳에 물순환, 열섬 환경, 조절 도시 생태 건전성 뭐 이런 단어들 이런 곳에 생태 놀이터를 조성을 하는 곳에 어디 한다고 그리고 면적도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곳에 생태 놀이터를 조성을 하는데 요렇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놀이터에 물놀이를 할 때 말 그대로 물놀이의 어떠한 수경 시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안에 내용의 조성 방향은요. 뭐 어디든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죠? 공간 구성 어떻게 하고 뭐 절성도 작게 하고 그 다음에 놀이 구성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수경 시설은 어떻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생종 어떻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냥 한번 쭉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 해야 되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환경부에서 이렇게 물의 환경에 관한 내용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광범위하고 생물하고 생육하고의 관계 공공수육으로까지 가는데 안 걸쳐지는 게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LID 기법이라는 것이 물순환하고 연결되는 어떤 도시와 단지 기법이 국토부와 환경부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산업체에서는 아까 또 이야기했지만 수질오염 물질 배출 규제, 수질오염 총량제라든지 기타 지금 안 밑에 책에는 지금 세부적으로 좀 더 적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수경 저 어디야?
그다음에 또 이제 측정망 설치해 놓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수물질에 관한 어떤 총량제부터 오염물질 규제, 그다음에 측정망 어느 구역마다 설치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더 안에 들어가 보면요 어떤 곳에 어떤 물질을 배출을 어떻게 한다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뭐 상세까지는 볼 필요는 없지만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요렇게 그 환경부에서는 요런 물질 배출하는 것에 어떤 규제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이런 규제는 뭐 때문에 만들어졌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국토교통부 우리는 건설 쪽이잖아요. 일단은 국토교통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서로가 업무 부딪히는 부분은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면 좀 더 법이 이해가 되기가 쉽고요.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는데 훨씬 여러분들이 도움된다는 거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자, 그 다음에는 물에 관한 내용은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원에 관한 내용을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장기 미집행 그 해제에 의해서 우리가 그 민간공원을 조성 특례법이 있었죠, 그죠? 민간공원 조성 특례법의 어떤 문제점, 조성 특례법 문제점이 아니고 왜 우리가 그 미집행 그 공원 장기 미집행 하면서 우리가 일몰제라고 그랬죠. 그거를 그렇게 문제지 삼는지 그런 문제점하고 그러니까 도시에 꼭 우리가 민간공원 특례법을 하면서 과연 장기 미집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 그게 이런 것을 도시농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쌈지공원 이런 공원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